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어제 이철우 경북지사 이번에 어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이철우 지사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 나도 찍겠다. 나도 뛰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탄핵을 겪으면서 지금 윤 대통령이 느낀 가장 중요한, 느낀 바가 바로 이 두 지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의 2배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국민적인 이 지지가 결국 뭐냐?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얘기는 국가의 정체성.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충성심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주변에 이 배신자 그룹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자, 저도 그래서 이 배신자들은 싹 다 정리해내야 국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공직자의 기강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생각이 같다, 이렇게 이제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철우 지사가 어제 이제 윤 대통령과 만나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등문한 내용, 윤 대통령이 한 당부의 말씀, 이거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빠르면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서초동 사저로 퇴거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호팀 구성 50여 명으로 완료가 됐다. 예,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출마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지금 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물 밑에서 권유하는 그룹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마할 것이냐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가 보통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요한 시점에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한 것은 그 나름대로 정치적 외교적 함의가 상당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평가한 대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상당하다. 즉 한미 동맹을 얼마나 중시하고 이 한미 동맹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후보가 우리 한국 선거에서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지금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이게 참 좋은 칼럼인지 안 좋은 칼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양상훈이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게 될 경우에는 6개월만 하고, 그리고 개헌을 하고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당히 그 비판을 세게 한 바 있는데, 오늘은요, 50만 표를 이기거나 또는 500만 표를 질 거다, 이런 그 칼럼을 썼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한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제 그 대통령 경호실 이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퇴거와 관련해서 우선요, 경호 담당 인력이 다 찾느냐 안 찾느냐. 그동안에 이제 문화일보에서 맨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이 그러니까 희망하는 경호요원이 이제 좀 부족해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다. 예,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자, 50여 명 규모의 전직 대통령 경호팀 구성을 마쳤다. 그래서 11일 오후에,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에 한남동 관제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퇴거하고 이미 이 짐 일부는요, 서초동 사저로 옮겨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전담 경호팀장에는 3급 경호부장이 지명이 됐고, 경호팀은 50여 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호처에서는요, 경호팀 구성도 끝났지만은 사저 경호 계획 수립까지 완전히 다 끝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경호 인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구성이 됐다. 예. 그래서 이 전담 경호팀은요, 관제에서 퇴거하면 즉각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변에 뭐 전혀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철우 지사가 직접 한남동 관저로 예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이제 당부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본인도 열심히 뛰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충성심이 고위 관료에 있어서 충성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철우 지사가 페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로 찾아뵙고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말씀드렸다. 미국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 활동이 더욱 빛났다고 윤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건승을 기원드린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의 승리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시겠다면서 제게도 힘껏 노력해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리고 당연하죠. 지금 뭐 싹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배신 때렸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야, 이거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제가 그래서 3배신자, 4배신자, 뭐 5배신자, 자, 이렇게 전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잔하셔서 걱정된다. 예. 자,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잔하셔서 걱정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얼마나 배신감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어마어마한 배신을 느끼고 있는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야말로 얼마나 배신 느꼈겠어요. 예. 그야말로 가장 신임을 했던 인간들이 가장 세게 배신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배신감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예, 참고적으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이런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은요, 이 헌재가 지금 여기 대통령의 이 발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도 이 헌재가 막판에 뒤집어진 걸로 생각한다. 요걸 보면 우리가 이제 5대3, 4대4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한덕수 총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선에 나갈 거냐 이거를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한 함의가 있다. 이게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왔어요. 예,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정통한 소식통이 중앙일보에 이 제보한 바에 따르면은요, 트럼프가 총화 중에 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다. 그러면 이제 한대행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취지로 즉답은 회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특정 선택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수준에서 짧게 문답이 오갔다. 당연하죠. 이걸 길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풍도 불 우려가 있으니까 아니 뭐 트럼프가 뭐 대선을 2번이나 나오고 이번에도 당선된 걸 보면 뭐 트럼프의 정치 센스는 뭐 9단이 아니라 900단쯤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갈 수는 없다. 짧게 던졌다는데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거나 말거나 한미 관계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뭐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는 지금 야권에서 제일 유력한 주자가 바로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대미관과 관련해서는 우려스럽다. 이거는 뭐 신뢰할 수 없다. 바로 이거에 대한 큰 반증이 되는 것이죠. 반증. 왜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틀은 중국 견제지 않습니까? 중국 견제는 하는데 이 이재명이는요, 이 한미 관계만 중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중시하는 거는 뭐 이건 전 세계가 아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윤 대통령이 중국 그 정책과 관련해서 뭘라고 그냥 따지냐, 응? 그냥 쉐쉐만 하면 되지 않느냐. 요 한마디가 바로 이재명의 대중관, 대미관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든보다도 더 세게 대만 해협 보호를 위해서 미국의 그 방위력 이거를 갖다가 총투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 해협의 유사시에는 주한 미군도 대만 해협 쪽으로 전략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정책적인 이 시프트, 이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다 내가 이재명이는 쉐쉐만 하면 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트럼프가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이런 이재명이가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 외교 정책적인 중점, 중요 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중요 지점에서 이재명하고 결정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한덕수 대행한테 대선에 나갈 건지 물어봤다는 얘기는 나와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당신의 외교 정책, 대미 정책 이거를 믿는다 이겁니다. 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 중시하는 한미 동맹 요 체제 하에서 총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신뢰가 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한덕수 총리가 비록 노무현 대통령 때 주미 대사를 했지만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한 그런 이제 이 고위 공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전력으로 보나 현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미 정책을 추진한 담당 총리로 보나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대비적으로 볼 때 이재명의 대미 정책과 대중 정책 이런 거로 볼 때는 지금 이제 트럼프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이걸 보면 이제 또 하나 의미하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정세 탄핵 이 정국 그리고 이제 느닷없이 찾아온 대선 정국을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 현 국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외교 소식통에서도 트럼프 팀에서 주요국의 큰 뉴스들은 번역해서 대부분 파악하고 있고 생각보다 시차가 크지 않게 주요국의 상황과 현안을 인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우리 한국도 전 세계 주요 정세를요 외교부 그다음에 국가정보 이런 데서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루틴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큰 빅 뉴스들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에 크게 영향을 주는 현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한다. 이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동안에도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이 탄핵 정부를 보는 시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든창의 이 발언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고든창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미국의 보수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고든창 어디 가 있나 한번 이를 보라고. 그러면서 고든창 박사의 의견은 나하고 의견이 같다. 이렇게까지 신뢰를 보냈어요. 그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 보수 정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관 이거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외교적인 언사에서는 상당히 중립을 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난 4일 날 윤 대통령이 방문된 뒤에는 미 국무부가 한국의 민주기관 사법 절차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게 이제 첫 반응이었고 지난 8일 날 언론 브리핑에서는요.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이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관계는 강력하다. 한국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공개적인 공식 입장이니까 이거는 뭐 저렇게 조용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이번에 이제 28분간이나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 문제,
LNG 문제, 무역 균형 이 3대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보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는 페북에 글을 올렸죠. 예, 그래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자기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붙어서 싸우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입장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젯밤에 SNS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다. 한미동맹을 안미동맹 플러스 경제동맹.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최선의 방식은 차분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끈질기게 찾아 나가는 것이다. 글로벌 자유무역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러한 입장은 상당히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 요 발언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양상훈 칼럼의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이거는 그리고 또 논평할 내용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보복관세 관련해서 방금 속보를 보면은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도 이제 맞싸워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데 중국 보복관세를 125%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다시 폭등하고 있다. 예. 자, 중국 관세는 120% 인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중 간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오늘 오전 0시 1분입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된 75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보복하지 않았다. 저는 90일 유예를 승인하고 이 기간 동안 상호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어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는요. 즉시 125% 인상한다.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도 용납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요. 기존 상호관세 25%가 적용된 한국을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악의 침해국이라고 해서 칭한 대미무역 흑자국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동안 기본관세 10%만 적용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는요, 트럼프가 본래 지난 2일날 34% 상호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도 보복관세 34%를 10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50%의 재보복관세를 포함한 8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국도 10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추가한 총 84%의 관세를 매겼다고 또 맞불을 놓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125% 대중 관세를 승인함에 따라서 미중 간의 강대강의 무역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120%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90일 동안 보복을 하면 2배로 갚겠다고 약속했고 중국이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증시 급락 때문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아니다. 많은 요청이 있었고 75개가 넘는 국가가 우리를 접촉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국가에 대한 해법은 맞춤형으로 할 것인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90일을 유예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정말 경랑성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관세 유예에 따라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4%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4% 급등에 따라서 매수 사이드까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미 정부 고위 관리들 정말 국제 경제 상황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